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생활체육학과 규정, 인사법.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생활체육학과 1사학번 안목입니다. 다나까 말투 사용, 요자 사용 금지, 압존법 사용, 전화 예절, 전화 발신 수신 시 통성명하기, 통화 가능하신지 물어보기, 선배가 먼저 전화 끊기 전까지는 전화 끊지 않기, 용의복장, 염색 파마 금지, 지퍼 단추 끝까지 채우기, 추리닝 금지, 크로스백 금지, 백팩만 가능, 여자, 화장 금지, 비비까지 가능, 머리 묶기, 반바지 금지, 액세서리 금지, 워싱 들어가거나 찢어진 바지, 흰색이나 밝은색 바지 금지, 속눈썹 연장 금지, 구두 워커 슬리퍼 금지, 치마 금지, 치마 레깅스 포함, 매니큐어 금지, 너무 튀는 렌즈 금지, 고데기 금지, 선배들과 있을 때 모자 쓰고 있지 않기, 운동화만 가능, 학교 안에서 이어폰 끼지 않기, 학교 앞이나 학교 주변에서 음주 금지,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무슨 일이든 선배에게 먼저 보고하기. 이게 숭실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규정이랍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2014년 하고도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게 가고 있네요. 이제 봄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겠습니다. 그죠? 입춘 추위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영상 5도를 넘어가니까요. 자, 그런 와중에도 동해안의 눈폭탄, 이 습기를 머금은, 원래 동해안은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있어서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기 먹은 바람이 공기가 높은 산에 가로막혀서 비가 자주 많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번 겨울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2부, 최동호의 스포츠당.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보다는 소치 동계올림픽과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안현수 빅토르 안의 기후화라던가 국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오프닝으로 했던 얘기들, 이것이 21세기입니다. 21세기. 숭실대학교 생활체육학과요. 무슨 태권도학과도 아니고 경찰학과도 아닙니다. 무슨 사관학교의 회칙도 아니고, 아마 이게 그 과에서 무슨 학과 차원으로 이런 거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소위 말하는 재학생 선배들에 의해서 몇몇이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례적으로 말이죠. 언뜻 보면 매우 금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매우 권위적이네요. 권위적이라고 강압적이고.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동기를 끊어주거든요. 사람이 많으면은 한 달에 하나씩 동기를 끊습니다만, 사람이 적으면 두세 달에 걸쳐서 묶어서 동기를 끊어줍니다. 그건 고참들이 하는 얘기죠. 고참이란 말 자체가 일본말이라고 하죠. 고상,
예, 오렐 고자 쓰는 고상, 미스터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상이부터 고상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여기서는 동기들끼리는 연대 책임을 집니다. 동기들끼리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반말하며 친구처럼 지내죠.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한 동기가 잘못하면 함께 기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동기가 잘한 일이 있어도 가지 칭찬을 뭐 함께 외박을 나간다거나 함께 포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책임만 지는 것이죠. 이런 거의 극치, 그러니까 군대는 그야말로 계급 사회인데 사병들끼리도 계급과는 무관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예. 두세 달 간격으로 동기가 끊기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빠른 선임들은 계급이 올라갈 때 나머지는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동기 개념인데 심지어는 제가 훈련 받을 때 있죠. 제가 부산에 있는 기술병과학교, 지금은 해운대 신시가지입니다. 반여동에 있었죠. 거기 있을 때는 일주일 단위로 동기가 끊깁니다. 뭔 얘기냐고요? 거기는 이등병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서 이등병을 단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중에 선발을 해서 기술병으로서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다양합니다. 뭐 자동차 수리, 전차 수리, 의무병. 의무병은 의무병과 학교 따로 있나? 근데 전투병과 학교는 따로 있고 거기에 기술병과. 저 같은 경우는 탄약관리병을 했었어요. 조리병. 그러니까 취사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병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요. 일부 하사관들도 거기서 하사관 후보생들도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일주일 단위로 동기가 끊겨서 같은 이등병인데 일주일 먼저 들어온 놈들이 늦게 들어온 놈들을 이렇게 갈구는 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참 철저한 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돈을 벌기 그래 직업으로서 군을 택한 사람들이 의무로 끌려 들어온 병들을 위해서 군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끌려 들어온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안에서 다시 나뉘고 억압받고 이런다는 게 웃긴 거죠. 가만 보면은 간부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편하게 병사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조 내지는 묵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병사들끼리 지들끼리 규율 잡고 지들끼리 갈등 일으키고 뭐 그런 자기들한테 나쁠 건 없으니까요. 21세기하고도 20대 애들이 10대 말 20대 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대학의 모습. 예. 이따가 최동호 씨와 함께 이런 얘기들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When You Only Know Me라는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로이 오비스의 노래입니다만, J.D. 사우더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 지명도가 없습니다만, 이글스와 거의 멤버 비슷하게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큰 콘서트 할 때 코러스랑 기타를 연주해 주기도 하고요. 이글스의 노래, 작곡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글스 자체가 원래 린다 론스타트의 백밴드로 출발을 했었죠. 네. 린다 론스타트는 참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락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덜트 컨템포러리 발라드풍으로 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야 그가 멕시코 계열, 라틴 계열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 변신이 좀 화려한 그런 편이었죠. 근데 월요일부터 개 사진들이 쭉 올라옵니다. 이걸 개 드립이라 그럴 수도 없고.
예. 귀요미 김영민님, 휘연님, 네. 처음 시작은 대전인 꼬꼬양님께서 올려주셨군요. 요즘에 당신은 개를 기를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 방송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개들이 혼자 있을 때 무척 불안해한다는, 정서적으로 주인과 교감을 할 수 없을 때 옳지 않은 그런 결과. 사람으로서는 개를 집안에서 키우고 도울 수 없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갔다 오고 그렇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됐던 다른 동료 개가 있던 혼자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은 괜찮겠죠. 예. 하지만 아무리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사람 생각 위주로 키운다, 사람에게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정을, 교감을 나눈다 하더라도 역시 개는 개답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운 그런 기질이 있는 만큼 거기에 충실하게 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전이 꼬꼬양님께서 올려주신, 왠지 노을 한복판에 있는 셰퍼드가 그래서 편하게 보이네요. 그죠? 고양이로 태어나는 거, 고양이도 참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 팔자가 더 상팔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는 밖에서 놔 기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고양이는 안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개는 짖지 않으면은 혼납니다. 밥값 못한다고 하죠. 근데 고양이는 안 그렇습니다. 개는 사냥할 때도 씁니다. 네. 아주 유효한 사냥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공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던져서 물어오게 하는 그런 훈련도 시킵니다. 근데 고양이를 그런 훈련 시켰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고양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더라도 주인들이 이뻐합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잠을 안 자고 막 돌아다니면 그것 때문에 주인들이 불안해하기도 하죠. 예. 그러고 보면 고양이 팔자야말로 정말 개팔자가 아닌가, 상팔자가 아닌가 합니다. 세습틀 정화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그리고 한울 아라빠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분신 시도가 아닌 퍼포먼스 와중에 과잉 진압에 의해서 지금 한쪽 손에 화상을 입었죠. 과잉 진압. 나름 경찰로서는 겁이 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정말 제가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불을 끄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 분신 시도가 됐던 퍼포먼스가 됐던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창 20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문익환 목사님께서도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살아서 싸우자고. 예. 제발 살아서 싸우자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그 박홍 신부나 김지아 시인처럼 거기다 대고 매도를 하고 독서를 날리고 이런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만, 우린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다행입니다, 매우. 네. 어이구, 이 휘아님께서 올려주신 고양이, 야. 직접 키우신 모양이군요. 아유, 저는 작년 이맘때인가요? 작년 이맘때.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맘때군요. 고양이를 병으로 잃고. 그때 제 아내는 다시 한 마리 얻어 키울까 이렇게 했었는데, 장인어른께서 그러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해보니까 고양이를 처음에 분양받을 때도 아내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저는 중립 내지는 약간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걷어갖고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정 들었어요. 저는 개를 좋아하다가
고양이를 키우는 재미, 아니지,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그런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개는 항상 다정하지만 반대로 귀찮을 때도 있죠. 네. 만화가들은 개보다는 고양이를 선호한다고 하죠. 왜? 혼자서 조용히 작업하는데 와서 자꾸 방해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시크하니까 말이죠. 뭔가 제가 만난 그 고양이는 머리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고양이란 종 자체가 개보다 머리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자기 주관이 강해서인지 모르지만 왠지 그런 교감 같은 건 좀 덜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며칠 동안 공연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집에 딱 들어왔을 때도 와갖고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안기기보다는 한번 쓱 보고 지나갑니다. 예, 짐 풀고 대강 책상에 앉아있으면 그때 와갖고 한번 쓱 그 몸을 문대면서 지나가죠. 넌 내 거야라는 그런 표정이라는 그런 그 표시라는데, 그 한 번에 그런 쓱 지나가는 촉감, 그거에 황홀해갖고는 저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에휴. 외로운 현대인들이라고 할 때 말이죠. 수많은 사람은 더 늘어났고 관계는 더 많이 맺지만 정서적으로 더 외로워진다고 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애완동물, 뭐 반려동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이들이 주는 위안은 매우 크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지나치게 사랑과 동일시해서 말이죠. 개와 고양이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정을 쓰는 것, 이건 역시 결코 옳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 위주로 생각해서 아이를 그 기준에 맞춰서 키우는 것만큼이나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70년대를 대표했었던 하드락 밴드 레드 제플린. 우리나라에서는 디퍼플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죠? 네. 독일 락의 자존심. 자존심을 그들이 내세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예, 독일 락 밴드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여기도 상당히 강력한 락을 구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Still Loving You나 Always Somewhere라던가 Holiday 같은 그런 애젓된 음악이 더 인기 있었습니다. 마이클 쉔커 그룹을 이끌었었던 마이클 쉔커도 여기 스콜피온스에 재직했었고요. 그의 형인 루돌프 쉔커가 계속 몸담았었죠. 예. 굳이 얘기하자면 세컨 기타 격으로 함께 계속했습니다. 클라우스 마인의 키 작고 약간 이 콧소리 나는 매력적인 고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보컬. 네.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무대에 서기 힘들다. 최근에 그래서 해체를 선언했죠. 공연 올라가기 전에 위스키 작은 거 반 병을 멤버들이 나눠서 원샷하고 스테이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다분히 락적인 이야기. 락스타다운, 락밴드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아이들 그리고 애완동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녀님 출첵합니다. 어제 오후에 또 하나의 약속 보고 왔습니다. 아, 여주인공 교복 입고 학교에서 면접 보는 장면부터 눈물이. 얼마나 면접 보면서 긴장했을지, 합격하고 얼마나 좋아했을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죽게 될지 생각도 못하고 또 하나의 약속이 꼭 성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에 개봉을 하고요. 어제까지 한 열흘 동안 3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은 70만 명. 국민TV에서 지금 단관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 목요일에 다 지금
뭡니까?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아마 중간에 변동이 있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같이 영화를 보고 또 뒤풀이도 하고, 뒤풀이 장소를 섭외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구미TV 조합원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크신사님께서 올려주신, 또 강만호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만화, 메시지가 있는 만평과 만화 잘 봤습니다. 캡틴님, 개는 밥을 주면 밥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한다. 고양이는 밥을 주면 본인이 주인인 줄 안다네요. 전 개인적으로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고양이 주인을 집사라고. 저도 집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구금님, 오늘 진보의 미래 2부 하나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번 하고 말라 그랬었는데 제대로 본론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내는 바람에 편성을 늘렸습니다. 오늘도 딴지일보의 정치부장님이신 물독심송님, 그리고 평론가 최영일 선생과 함께 4시 반부터 6시까지 진보정치의 미래를 말한다, 뭐 이 시리즈 갑니다. 아마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할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형식보다는 알고 있는 그런 정보랑 견해를 사심없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이 진보 정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분들도 뭐 자신들이 대단한 이 정세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진보 정치를 아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로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요. 이 가십성으로 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뭡니까? 정색을 하고서 심각하게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고역이고 얘기하는 사람도 고역이고요. 적절히 음악도 넣고 가능하면 뭐 썰렁하더라도 그 유머라도 섞으면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훈타님께서 올려주신 나라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확인한 검찰 증거 자료부터 3천억 대출 사기를 비롯한 각종 경제 범죄, 법과 정의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도덕과 양심마저 사라진 사회, 크리스틴이란 영국 선수의 SNS에 몰려가서 퍼부은 저주와 욕 때문에 계정을 폐쇄했다는 그 선수의 울먹임을 들으면서 과연 어디까지 망가져야 하는지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쵸? 네. 지금, 어느 글인가요? 지금 문자 해독률과는 상관없이, 그래요. 꼴통 IT님께서 문해율을 아시나요? 실질 문맹률이라고도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전 어린 시절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세계 최저라며 자랑하던 이야기가 있었죠. 한글의 과학적 우월성까지 거론하며, 허나 우리가 자랑하던 문맹률은 단순히 가나다로 읽을 수 있냐에 대한 것으로 실제 문맥을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분야의 문서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치는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지금의 시국과 맞물려 어쩌면 국민의 반 정도는 본인의 정치 성향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그냥 개인 사견이었습니다. 라는. 이걸 문해율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기껏 쉬운 말로 글을 짧게 썼다고 했는데 보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댓글 달아놓는 이런 행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이런 거에 최고봉은 아마 변희재 같은 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지금 크기 말입니다. 소리 크기는 지금 표준을 정해서 매 프로그램마다 똑같은 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음악 소리인데 음악 소리는
음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임대용 PD가 면밀히 소리를 들어보면서 헤드폰 끼고 모니터를 하면서 볼륨 크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서태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보컬은 아니지만 진짜 곡을 저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천재 락매니아님. 자, 정말 20년 전에는 매우 선진적인 그런 분이었죠. 정멜로디님, 아이들 출산한 지 이제 70여일. 제가 아이를 키우는지 아이가 저를 키우는지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이제 제법 아이의 요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기가 밤에 깨지 않고 5시간은 자주니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덕분에 잠시 정신을 차리고 미뤄왔던 조합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딸 아이의 이름을 선율이라고 지었는데요. 선율이에게 음악을 자주 들려주면 손병희 삼촌 같은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까요? 신청곡 담대하게 딸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율에게 음악을 자주 들려주면 손병희 삼촌 같은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음악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 보면은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임대용 PD 이 심정 이해하시죠? 네, 옆에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평생 사는 것 멋져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잃어버려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끼가 넘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일본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해요. 흥이 많고 예술적 감수성도 많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기분파라는 것은 그만큼 감정에 충실하다는 그런 얘기죠. 감정이 풍부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렇게 돈 안 되는데도 연극판에서 그리고 음악판에서 음악을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춤을 추는 비보이들 대단합니다. 실용음악 학원 가면 애들로 넘치고 실용음악학과, 방송연예과, 연극영화과 이런 데는 그야말로 운집합니다. 수십 대 1은 물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장식하기도 하죠.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지위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대중예술인들 권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예계약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대형 기획사들. 뭐 아니면 도시계 사업 방식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하려고 좀 받아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연주 하나로 먹고 산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게 좋다. 악기 하나 정도는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무엇보다도 창작 능력이 있어야 되고 창작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창작을 하는가가 명확해야 되고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거기다 노래까지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니까 혼자서 어느 정도의 그 음악을 감당할 수 있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뜻만든 친구들끼리 밴드를 결성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그 밴드도 각자의 멤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아까 레드 제플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미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그쪽 동네에서 실력이 검증된 기타리스트였고요. 베이시스트 존 폴 존스는 특히 스튜디오 경력이 많아서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존 버넴의 활화산 같은 드럼, 그야말로. 그리고 신인이었습니다만 워낙 목소리가 강해서 마이크에 스펀지 같은 것을 댄 다음에 녹음을 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을 만큼 로버트 플랜트는 신인이었습니다만 대단한 보컬이었죠.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어쩌면 달려든 겁니까, 제가? 네.